여러분, 제가 정말 진심을 담아 당부드립니다. 몸에 좋다는 소문만 믿고 증상도 없는데 이것저것 다려 마시고 농축해서 마시는 행동을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그건 내 소중한 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게 자기 일을 하던 신장을 강제로 흔들어 깨워 병들게 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이라는 가면을 쓰고 여러분의 신장을 뒤에서 공격하던 배신의 음료들에 대한 진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오해받아왔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신장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반전의 음료들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알아두셔도 여러분의 노년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올해 74세가 되신 박만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매일 산책도 하시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박 어르신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만 되면 발목 주변이 빵빵하게 부어오르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아서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많이 걸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침에 일어날 때 눈꺼풀이 무겁고 몸 전체가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기분을 느끼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몸이 예전 같지 않자 더 열심히 건강을 챙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몸에 좋다는 채소들을 박스로 사다가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갈아서 드셨습니다. 진한 녹색의 즙 한 컵을 마시면 내 몸속의 독소가 싹 빠져나갈 것 같은 기분 좋은 뿌듯함을 느끼셨죠. 하지만 박 어르신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몸의 붓기는 더 심해졌고 급기야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소변 색깔도 예전보다 훨씬 탁해졌고 거품도 잘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박 어르신이 겪은 이 일련의 과정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 현상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묵묵하게 일하는 장기인 신장이 비명을 지르며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만성 신장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300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를 알고 계십니까? 더 무서운 사실은 이 300만 명 중 상당수가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전체 기능의 80% 이상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뚜렷한 통증이나 증상은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신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박 어르신처럼 건강해지려고 챙겨 먹은 그 진한 건강즙이 사실은 이미 약해진 신장에 엄청난 과부하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환자분 중에도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지가 병을 키운다는 말이 신장 건강만큼 딱 들어맞는 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음료가 우리 신장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신장의 보약 같은 음료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강연을 통해 여러분의 냉장고 속부터 식습관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당장 신장 건강을 위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많은 어르신께 올바른 의학 지식을 전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신장이라는 단어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향한 첫걸음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여러분의 냉장고를 열어보면 하나쯤은 들어있을 법한 것들이 사실은 신장을 소리 없이
옥죄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선택했던 그 음료들이 어떻게 배신을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녹즙과 채소즙을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 매일 드시는 일을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채소가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즙으로 짜서 마시는 것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채소를 이로 씹어서 먹을 때는 식이섬유라는 훌륭한 필터가 함께 들어옵니다. 이 식이섬유는 채소 속의 성분들이 우리 몸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기계로 갈아서 즙을 내버리면 이 소중한 필터가 모두 파괴됩니다. 그 결과 채소 속에 가득 들어있던 칼륨이라는 성분이 한꺼번에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 넘쳐나는 칼륨을 소변으로 잘 걸러내겠지만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폭탄이 됩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이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심장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는 신장 질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몸에 좋다는 녹즙을 갑자기 많이 드신 뒤에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박만수 어르신이 매일 마셨던 그 진한 녹즙이 사실은 매일 아침 심장에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다음으로 운동 후에 갈증을 해소하려고 마시는 스포츠 음료 역시 신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광고에서는 땀으로 빠져나간 전해질을 보충해준다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과 칼륨은 인위적으로 가공된 성분들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는 젊은 선수들에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신장의 여과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특히 스포츠 음료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물을 자꾸 붙잡아 들으는 성질이 있습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니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의 정밀한 필터인 사구체는 더 높은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박어르신이 겪었던 다리 부종과 숨가쁨은 바로 이런 과부하가 쌓여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또한 여성 건강이나 항산화에 좋다고 알려진 석류즙이나 아사이베리즙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과일 농축액들은 한 팩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생과일 수십 개를 먹는 것과 같은 양의 성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특히 석류에는 칼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를 농축해서 마시면 우리 몸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칼륨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항산화 효과라는 작은 이득을 얻으려다가 신장 기능 상실이라는 거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각종 가공 음료 뒷면에 적힌 산도 조절제라는 글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하셔야 합니다. 말이 좋아 산도 조절제이지 이 성분의 정체는 대부분 무기, 인산염입니다. 우리가 고기나 생선을 먹을 때 들어있는 천연인 성분은 몸에 들어와도 절반 정도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배출됩니다. 하지만 음료수에 들어가는 이 인공적인 인산염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족족 거의 100% 흡수되어 버립니다. 피 속에 인이 너무 많아지면 혈관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고 이는 결국 신장이 회생불능 상태에 빠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자, 이제 왜 박만수 어르신이 몸에 좋다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챙겨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더 망가졌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신장은 깨끗한 물을 원하는데 어르신은 계속해서 신장이 처리하기 힘든 숙제들만 던져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강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박어르신과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시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정보가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이웃분들에게도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의 공유 버튼을 눌러서 그분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불행을 막아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무거웠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나쁜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우리 신장을 다시 웃게 만들
든든한 지원군들을 만나볼 차례니까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평소에 멀리하셨던 것들이 사실은 신장을 지키는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블랙커피입니다. 하루 한 잔에서 두 잔 정도의 블랙커피는 오히려 챙겨 드시는 것이 신장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동안 커피가 신장에 해롭다고 믿고 끊으셨던 분들 참 많으시죠? 하지만 최신 의학 연구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피 속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친구가 신장 조직에 생기는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즉, 신장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는 보양제 같은 셈이죠. 단, 반드시 설탕이나 프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블랙커피여야 하며 하루 두 잔을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카페인의 이뇨작용 때문에 몸에 수분이 부족해져 오히려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상큼한 레몬 수입니다. 매일 물에 신선한 레몬을 짜서 드시면 신장 결석이라는 무시무시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은 보통 칼슘 조각들이 뭉쳐서 생기는데 레몬의 풍부한 구연산이 우리 몸속에서 이 칼슘들과 먼저 딱 결합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칼슘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돌이 될 기회를 잃게 되지요. 쉽게 말해 결석이라는 잡초가 자라기 전에 미리 씨앗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레몬 음료는 설탕 덩어리인 경우가 많으니 집에서 직접 레몬을 짜거거나 순수 레몬즙을 물에 타서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붉은 빛이 매력적인 히비스커스 티입니다. 히비스커스는 신장의 가장 정교한 부분인 사구체를 보호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혈압 조절 능력에 있습니다. 히비스커스 속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압을 낮춰주는데 이는 곧 신장의 여과장치가 받는 압력을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좁은 호스에 너무 강한 수압이 걸리면 호스가 터지기 쉽듯이 우리 신장도 높은 혈압에 계속 노출되면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히비스커스 티는 이 수압을 적절히 조절해 신장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가당 크랜베리 주스입니다. 특히 요로 감염이나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이보다 좋은 음료가 없습니다. 크랜베리 안에는 세균이 요로벽에 달라붙지 못하게 방해하는 특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세균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씻겨 내려가니 신장까지 세균이 침투해 생기는 신우신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시중에 파는 크랜베리 음료는 단맛을 내기 위해 당분을 과하게 넣은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성분표를 보시고 설탕이 없는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요즘 유행하는 제로 음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분이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부 탄산이 들어간 제로 음료에는 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갑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산도 조절제와 같은 맥락입니다. 신장이 이미 약해진 분들에게는 당분보다 이 인산염이 더 치명적일 수 있으니 제로 음료라고 해서 무조건 마음 놓고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박만수 어르신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 정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평생 좋아하던 커피를 건강 때문에 꾹 참고 안 드셨는데 이제 하루 한 잔의 여유를 즐기실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이제는 막연한 두려움 대신 똑똑한 선택으로 신장을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큰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주치의로서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자, 이제 지도는 다 그려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지도를 보고 직접 걷는 일이죠. 박만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것저것 챙길 게 많아서 복잡하다고 하셨지만 제가 딱 정해드린 이 일과표를 따라하시면서 금세 적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제가 불러드리는 대로 딱 하루만 살아보십시오.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무시는 동안 머리맡에 두었던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수분 섭취가 끊기기 때문에 피가 아주 걸쭉해진 상태입니다. 이때 들어가는 물 한 컵은 신장이 밤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데 최고의 마중물이 됩니다. 찬물은 혈관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를 맛있게 하셨다면 이제 즐거운 커피 시간입니다. 이때는 설탕과 크림을 뺀 블랙커피 한 잔을 우아하게 즐겨보십시오. 만약 커피가 체질에 안 맞거나 잠이 안 올까봐 걱정되신다면 따뜻한 히비스커스 티로 대신하셔도 훌륭합니다. 이 한 잔이 신장의 염증을 잡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전 일과 중에는 제가 강조한 레몬수를 한 잔 챙겨 드십시오. 생수 한 병에 레몬 조각을 띄우거나 즙을 살짝 짜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 상큼한 물 한 잔이 오전 내내 여러분의 신장 안에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점심 식사 이후부터 오후 시간까지는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입안을 적시듯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신장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비결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혈압이 살짝 오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 히비스커스 티를 한 잔 더 드시면 심장 사구체로 가는 압력을 부드럽게 낮춰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가급적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자꾸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설치면 오히려 신장이 회복할 시간을 뺏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3가지만 딱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나쁘게 나왔는데 이게 다 음료 때문이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검진 전날에 물을 너무 안 드시지는 않았나요?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농축되어서 일시적으로 신장 수치가 나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짜 수치라고 하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고 다시 검사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수치 하나에 너무 가슴 철렁하지 마시고 평소 수분 섭취 습관부터 점검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두 번째로 녹즙을 아예 평생 끊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장 기능이 지금 아주 건강하고 검사 결과도 정상이라면 가끔 드시는 채소즙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박만수 어르신처럼 이미 몸이 붓거나 수치가 흔들리는 분들이라면 즙보다는 채소를 그냥 씹어서 드시는 것이 100번, 1000번 안전합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커피를 그동안 3잔 넘게 마셔왔는데 이제 와서 줄여도 효과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당연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2잔 이하로 줄이시면 카페인으로 인한 신장의 피로도는 즉각적으로 줄어듭니다. 나쁜 습관을 하나 버리는 것이 보약 10첩보다 낫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박만수 어르신은 이 루틴을 한 달 정도 실천하시고 나서 저를 찾아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발목 부종이 눈에 띄게 사라졌고 무엇보다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고 하셨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 중요한 건 오늘 내 손에 들린 컵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 하는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이 신장보호 루틴을 당장 시작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 혹은 시작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신 그 한 줄의 다짐이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되고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끈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소중한 다짐 하나하나를 읽으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건강이라는 작은 씨앗으로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박만수 어르신처럼 내가 믿어왔던 상식이 깨지는 바람에 조금은 당혹스러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당혹감이 곧 내 몸을 진정으로 아끼는 지혜로 바뀌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가장 핵심적인 내용 3가지만 딱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에 가면을 쓴 배신의 음료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녹즙과 채소즙, 그리고 각종 과일 농축액은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특히 스포츠 음료나 가공 음료 속의 인산염은 우리 신장의 필터를 직접적으로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오해를 풀고 우리 신장의 우군이 되어줄 반전의 음료들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하루 2잔 이하의 블랙커피와 상큼한 레몬수, 그리고 히비스커스 티와 무가당 크랜베리 주스는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뛰게 할 든든한 보약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내 삶의 작은 루틴으로 만드는 실천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부터 시작하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 나이를 10년 뒤로 되돌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박만수 어르신 기억하시죠? 어르신은 지난주 진료 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내 몸을 위한다고 했던 일들이 오히려 몸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하시면서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참 다행이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는 붓기도 다 빠지시고 예전처럼 활기차게 산책을 즐기시는 모습을 뵈니 제 마음도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마시는 물 한 잔,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음료 한 병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정직한 결과물입니다. 신장은 한 번 그 기능을 잃으면 다시 되돌리기가 참으로 힘든 장기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하신다면 그 진행 속도를 늦추고 남은 기능을 얼마든지 훌륭하게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은 신장 건강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투석기계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내 발로 힘차게 대지를 디디며 여행하는 그런 빛나는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지식들이 여러분의 그 빛나는 노년을 지키는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저도 늘 이 자리에서 공부하고 고민하며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혹시라도 실천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몸의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소통해 주십시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하고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싹 긁어줄 수 있는 시원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부디 평안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